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반 나무 유통 솔루션과 정원 설계 시공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루트릭스의 대표 안정록입니다. 일단 저희는 조경 스타트업인데요. 조경 산업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경은 건설업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물 이외의 모든 외부 공간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담당하는 산업이고요. 다른 건설이나 인테리어,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있는 식물을 주 재료로서 쓴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특수한 산업이지만 그래도 8조 정도의 꽤 큰 사이즈의 산업을 갖고 있고요. 올해부터 엄청나게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결국에는 이 나무 정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나무를 키우는 전문 생산자분들이 있고 나무를 직접 구입하는 조경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들도 각 팀마다 구매팀이 있고 현장 소장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나무를 찾으러 다니고, 생산자분들은 또 평균 나이가 60세가 이상이셔서 몇 명의 중개업자들에게 의존을 해서 이 나무가 팔리길 기도하시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많은 수수료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나무를 구매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엄청나게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조경을 하고 싶은 개인들이나 이런 공간 기획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심지어 조경을 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이 나무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 회사인지를 평가하기 힘들고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입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가 잘 없었을까요? 확실한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모두 다 따로, 산림청은 산에 있는 나무,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 국토부는 가로수만 관장을 하고요. 이 데이터가 하나로 수집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정부도 어디에 어떤 농장이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21년까지 조달청에서 나무의 어느 정도의 가격 기준을 마련했었는데요. 21년 부터는 포기를 하고 정말 지금은 나무의 가격에 기준이 없을 정도로 무법지대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은 어쨌든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업계에서도 통상적으로 공사를 해도 10%는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그럴 정도로 이 재료 자체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던 산업입니다. 저희 루트릭스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11가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격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솔루션은요, 이 산업 전체 파이프라인의 솔루션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무 유통에서 생산자와 바이어를 직거래를 해주고, 심지어 이제 조경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엔드 유저를 유입시키는 마케팅까지 우리가 가져가고, 그래서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자동화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기업들, 비전문가 개인이나 기업들한테는 정원 설계 시공 서비스 컨설팅을 아예 하면서 저희 나무를 수급을 하는 거고요.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경 전문 업체들에게는 나무만 유통하는 솔루션.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았을 때는 우리가 계획 생산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나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농장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의 농장이 유효 농장이 한 1000개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저희는 50%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 산업이 정말 로우 데이터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쯤부터 아웃바운드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한 수요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제 개인분들이나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공간 기획 업체들, 공간 기획하는 이제 회사들도 조경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건축과 인테리어는 잘할 수 있는데 조경은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국에다 조경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조경 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그 업체가 주는 견적서도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루트릭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니까 좀 신뢰가 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마케팅을 했을 때 오히려 기업분들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사실은 먼저 개인분들, 그러니까 결국 조경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엔드 유저는 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공원에 들어가는 나무의 퀄리티도 올라갈 거고 예산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중들의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개인들의 탄탄한 팬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미 저희가 개인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분들이 지금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뭐 호텔, 부티크 호텔이라던가 풀빌라를 만드는데, 아니면 옥상 정원을 만들어야 되거나, 실제로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큰 회사들도 저희와 지금 구매 협력과 데이터 협력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B2B 거래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의 컨설팅 서비스 먼저 시작을 해서 진짜 대중들의 인식을 더 높이고 대중들의 유입을 더 높이는 게 내년까지는 신경을 쓸 거고, 내후년에는 정말 이 나무 유통을 더 건강하고 더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유통 매출에 좀 더 기여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루트릭스가 뭐가 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경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경 검색하시면 아마도 지금도 그냥 파워링크로밖에 거의 안 나오고요. 어떤 데서 어떻게 나무를 구하는지 잘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종, 직경, 높이만 갖고 나무를 평가했다면, 저희는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부분들, 뭐 훈련 여부, 키우는 방식, 생산자의 정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무를 큐레이션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 산업이 8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건설업 대비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만 해도 5.5%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까지 엄청나게 조경 산업이 큰데, 우리나라도 이제야 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ESG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왜 그럼 조경 산업을 이제 뛰어들었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파주에서도 완전 북한 쪽에 가깝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집 앞엔 탱크가 지나다녔었고요. 전 전국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는 DMZ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소풍을 가는 공간이었는데 되게 특수한 공간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돼서, 고등학교 때 저는 DMZ 생태 탐사를 했습니다. DMZ 생태 탐사를 하면서 DMZ에 월동하는 조류들을 조사하다가 이게 제가 사실 IR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2009년에 지금 현재 COP28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09년에 청소년 기후변화 협약에 한국 대표로 다녀왔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저한테는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기후의 변화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미래인데 왜 어른들이 결정을 하고 있냐.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청소년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회의를 하고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제 그 정상들한테 전달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거기서 처음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왜 환경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북미권 애들의 대답은, 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뭐 기후변화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 문제인 것 같더라 해서 시작을 했다였고요. 정말로 몰디브나 케냐에서 왔던 친구들은 진짜 나는 지금 슬레브 라이스 때문에 지금 집이 없어지고 있고, 나는 홍수가 일어나면 마실 물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관점이 달랐던 게, 저는 3년간 DMZ 생태를 바라보면서 사진 찍고 조류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진짜 자연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마지막에 손들고, 저는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로 얘기했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더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도 환경생태공학부 들어가서 좀 더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너무 대중들한테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손으로 직접 대중들한테 닿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조경학이란 걸 알게 되고, 조경학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조경 설계 석사로 넘어갔고, 그래서 조경학을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도 조경 산업이 너무 아날로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조경 설계를 하는 사람보다는 조경 설계가 정말 더 대중들한테 더 잘 닿게 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하자, 이 근본적인 조경 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을 하자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지금 이 루트릭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이런 비전에 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로 1인자 분들이 저희를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산업의 빌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조경이 그럼 어떻게 ESG냐?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과정의 이제 일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골에 있는 나무를 도심으로 옮김으로써도 훨씬 더 나무에 대한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무 데이터 전문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전문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조경을 하는 스타트업 만나기는 흔치는 않은데요. 일단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생소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조경 산업 자체가 B2C보다는 주로 뭐 아파트 정원 설계라든지 그런 쪽의 위주가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구하시는 바가 조경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럼 그 데이터의 이용자가 누구신지 그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고객은 조경 시공 업체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데가 뭐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이나 아니면 조경 전문 시공 업체들이 뭐 다원이라던가 장원 조경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보통 뭐 리조트 부분은 사실 리조트 전체 합쳐서 한 7,500억 매출되고요. 다원 조경의 전문 조경 시공 업체들은 그래도 막 1,400억 매출 내기도 하고 5, 600억 정도 매출씩 내는 회사들이고요.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B2B 솔루션이 될 건데요. 어쨌든 나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는 것과 간단하게 디자인 컨설팅을 포함해서 개인분들이나 정말 좀 비전문가분들, 아까 말씀드린 공간기획 회사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나무를 대고 디자인과 시공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B2B가 맞습니다. 네. 네, 현재 곧 GTM 전략으로는 비전문가분들께 먼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신우철 책임심사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야인 것 같아 보이긴 해서 시장을 약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고객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뭐 전략을 좀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새롭게 좀 발견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비전문가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개인분들은 조경을 하실 생각이 잘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한테도 들려오는 얘기는 인테리어도 이제 더 이상 인테리어로 끝이 안 난다. 이제는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가구나 이런 거 비싼 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공간 안에 자연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더 멋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점점 더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근데 딱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1억 미만대의 조경 프로젝트를 하려면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조경 설계업체나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도 그분들은 1억 미만이면은 ROI가 나오지 않아서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걸 좀 더 데이터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분들한테 쉽게 조경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는 데이터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만드는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먼저 타겟을 하고요. 그 타겟을 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업분들이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개인분들을 우리 팬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개인분들이 또 아파트의 뭐 입주민이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개인 공간을 만드시는 고객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을 먼저 타겟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피드백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재호 이사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 한 4달 정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꾸준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발표 인상 깊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사실 예전에 이제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어쨌든 그 조경 산업에서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계시지만 이 회사가 사회에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가치가 그냥 나무를 많이 심게 돼서 좋다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왜냐면 조경 산업은 그 전에도 있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루트릭스가 있기 전과 후가 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지금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조경 산업에서의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뭐 탄소를 저감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하시고 네. 그 전후가 우리 서비스가 있기 전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ESG 관점에서는 좀 더 파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조경 산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꼭 뭘 나무를 심고 뭐 사실 식물을 길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키우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로 이 나무가 훈련이 되어서 살아 있을 만한 나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잘 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도 무조건 10%씩은 죽는 이유가 이 농장에서 이 나무를 정말 살만한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당장 심기 위해서만 만들었고 6개월 뒤면 죽을 나무였는지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그냥 내가 쉽게 정원이나 나는 자연공간 만들고 싶으면 정말 저희를 믿고 오셔서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아마 이전과 저희의 전과 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조경을 더 사랑하고 더 넓은 공간을 더 만드시고 싶으실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너무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피드백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 참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전문위원분들께서도 답변에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관련인데요. 네. 저희의 기존 기본 고객은 이제 기존 조경 업체 B2B가 이제 기본 대상이 될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워낙 또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고부가 좀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 수는 없느냐. 네. 미래의 과제로서 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네.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생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어디에 어떤 나무가 정확히 있는지 정보도 모르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현재 딱 실제로도 벚나무가 엄청난 품귀라서 몇 년 전만 해도 몇만 원이었던 게 지금 20몇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주워서 혹시라도 이제 그걸 듣고 그냥 판단하고 또 엄청나게 벚나무를 심으면 또 한 5년 뒤에는 벚나무가 또 엄청나게 과잉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전체를 알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농장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더 필요한 나무 그리고 실제로 이 산업이 가야 되는 긍정적인 방향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나무들을 미리 생산하고 미리 선 매입을 하거나 미리 계획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마진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원래도 생산하시는 분들은 거의 2배 뛰기, 3배 뛰기라고 해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긴 하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좀 더 디벨롭을 할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게 저희는 미국까지 무조건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생산자는 엄청나게 큽니다.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데이터는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앞단에 그렇게 잘 생산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잘 수집해서 부가가치를 붙인 상품화를 한 다음에 다가오는 MZ 세대들도 분명히 이제 정원을 만들 텐데 MZ 세대들이 좀 더 선택하기 편한 조경 상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진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은 참고로 230조가 넘는 조경 산업이어서 1%만 가져가면 2조고요. 5% 가져가면 10조 매출을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좀 길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좀 자료에 없어가지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나무의 DB가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보유를 하고 계신지 네. 앞으로 자금에 들어오면 나무에 대한 DB를 보유하는데 어느 정도나 쓰이는지 나무의 DB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일반 DB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나무 DB를
수집한다는 게 시간이나 하여튼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현재 보유한 나무에 대한 DB 그 나무에 대한 DB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그다음 회사의 자산이 그 DB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르고 있는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나무에 대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효 농장이 1000개인데 그중에 500개하고는 연락이 된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연락을 해서 걔네들한테 나무에 대한 DB를 얻고 계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조경 전체 산업을 보면 좀 많이 복잡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나무는 교목과 관목과 지피초화로 나뉘는데요. 교목 같은 경우에 사람보다 좀 더 큰 나무, 관목은 좀 더 작은 나무, 그리고 지피초화는 풀인데요. 다 쓰입니다. 조경 산업에서 다 쓰이고 교목 중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내리는 건요. 500만 원 이상 정도부터는 수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나무 자체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나무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진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500만 원보다 좀 더 작은 뭐 아니면 되게 일관적으로 써야 되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나무 데이터는 농장의 퀄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농장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있고 나무를 비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집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농장을 먼저 컨택을 해서 농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1000개 유효 농장 중에 500개가 연락이 되는 거고 직접 방문을 해서 다 평가를 한 건 2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는 사실 지금도 모든 거래를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장은 농장을 평가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 팀원 지금 9명 정도로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좀 더 진짜 특수목들 5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1억 정도가 넘어가는 나무들을 스캐닝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더 인력이 필요할 텐데 다행히도 그 정도의 나무들은 충분한 가치가 높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 특수하게 뭐 인력을 더 고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복잡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추가 질의가 있는 참관객께서는 유튜브 더보기란 문의처나 소책자 내에 있는 기업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신 안정록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